일단 절부터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왜 감사하냐고요? 그건 이 이야기를 다 듣고 나면 아시게 될 겁니다. 안녕하세요. 내 하늘 걸을 때 길이 보인다. 호더스 위드인입니다. 오늘 아침 어떻게 일어나셨나요? 알람이 울렸을 때 바로 일어나셨나요? 아니면 저처럼 5분만 하다가 결국 늦게 벌떡 일어나셨나요? 벌떡 일어나서 허겁지겁 씻고 밥은 대충 때우고 출근길에 오늘 할 일 머릿속으로 정리하고 그렇게 하루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눈 깜짝할 새에 저녁이 됩니다. 퇴근길에 멍하니 창밖을 보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날이 있습니다. 에이, 오늘 하루가 그냥 지나갔네. 분명히 바쁘게 살았습니다. 분명히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남는 게 없는 느낌?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건지 모르겠는 느낌. 저도 한동안 이 느낌이 불편했습니다. 왜 이렇게 살고 있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루가 그냥 흘러가는 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하루를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문제였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우리는 하루를 숫자로 삽니다. 7시에 일어나서 9시에 출근하고 12시에 밥 먹고 6시에 퇴근하고 11시에 잡니다. 하루 종일 시계를 봅니다. 늦었나? 빠른가? 얼마나 남았나? 그런데 인류가 시계를 개발한 게 고작 몇백 년 전 일입니다. 그전엔 어땠을까요? 해가 뜨면 일어나고 해가 중천에 오르면 한창 일하고 해가 기울기 시작하면 마무리를 준비하고 해가 지면 하루를 닫았습니다. 하루는 원래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흐름이었습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헤라클리투스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하루는 매일과 같다. 같은 해가 뜨고 같은 해가 집니다. 단 하루를 제대로 살 수 있다면 인생도 제대로 살 수 있다고. 하루는 인생의 축소판입니다. 아침은 시작입니다. 설레고 두렵고 가능성으로 가득합니다. 한낮은 뜨겁고 치열합니다. 저녁은 돌아보고 내려놓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밤은 닫는 것이 아니라 내일을 위해 충전하는 시간입니다. 로마 황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매일 아침 스스로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오늘 나는 어떤 사람으로 살 것인가? 전쟁터에서도 황제의 자리에서도 그 질문을 하루도 빠짐없이 놓지 않았습니다. 하루는 그냥 지나가는 시간이 아닙니다. 매일 아침 우리에게 새로 주어지는 하나의 삶입니다. 그런데 하루 중에서 우리가 가장 소홀히 여기는 시간이 있습니다. 저녁입니다. 해가 기울기 시작하면 우리는 슬슬 하루를 포기하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이 정도면 됐지. 나머지는 내일 하면 되지. 근데 저는 이 저녁이라는 시간을 다르게 보고 싶습니다. 러시아 소설가 솔제니친의 이반 데니소비치의 하루에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시베리아 강제 수용소입니다. 영하 40도, 자유도 따뜻함도 희망도 없는 곳. 주인공 이반은 그 혹독한 하루를 버텨내고 빈대투성이의 침대에 눕습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오늘 하루도 탈 없이 보냈다. 그 안도감이 어쩌면 흐뭇한지도 모른다고. 영하 40도 수용소에서 빈대투성이 침대에 누우면서 흐뭇함을 느끼는 사람. 하루의 끝을 끝까지 살아낸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소설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의 스칼렛 오하라입니다. 전쟁으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집도, 사람도, 미래도. 그녀가 가진 건 황폐해진 타라 농장의 붉은 흙뿐이었습니다. 그 절망의 끝에서 그녀는 그 흙을 두 손으로 움켜쥐며 말합니다.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뜰 테니까. 이반은 오늘을 버텼다는 안도를 찾았고 스칼렛은 내일이 온다는 희망을 찾았습니다. 둘 다 하루의 가장 어두운 끝에 서 있었지만 그 끝에서 다음을 준비했습니다. 해가 진다는 것은 끝이 아닙니다. 내일의 태양이 뜰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어둠은 마침표가 아닙니다. 쉼표입니다. 구독자 100명의 자리가 없어져 가고 있습니다. 지금 구독 안 하시면 100명 안에 못 드실 텐데 괜찮으시겠어요? 어떤 혜택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구독과 좋아요 지금 일단 누르고 보자고요. 세상에서 가장 공평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하루입니다. 빌 게이츠도 오늘 24시간, 여러분도 오늘 24시간. 단 1초도 더도 덜도 없이. 그런데 왜 어떤 사람의 하루는 기억에 남고 어떤 사람의 하루는 그냥 사라질까요? 1989년 미국의 한 고등학교에 키팅이라는 선생님이 새로 부임합니다. 영화 죽은 시인의 사회 이야기입니다. 첫날 수업 시간 키팅 선생님은 학생들을 복도로 데리고 나갑니다. 오래된 흑백 사진들 앞으로 졸업한 선배들의 얼굴들, 젊고 패기 넘치는 눈빛들. 그는 학생들에게 조용히 말합니다. 잘 봐, 저 눈들을 봐. 저 아이들도 너희처럼 자신이 특별하다고 생각했어. 그런데 지금 어디 있니? 저 아이들은 흙 속에 있어. 그리고 외칩니다. 카르페 디엠. 오늘을 잡아라. 라틴어로 오늘이라는 날을 손으로 꽉 움켜쥐라는 뜻입니다. 하루는 공평하게 주어집니다. 그런데 그 하루를 어떻게 지느냐는 각자의 선택입니다. 충남 부여에서 태어난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사진을 제대로 배운 적도 없었습니다. 그냥 카메라가 좋았습니다. 1985년 그는 제주도에 정착합니다. 제주도에는 오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화산 활동으로 생긴 작은 언덕들인데 제주 곳곳에 360개가 넘게 흩어져 있습니다. 그는 그 오름을 평생 찍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사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돈이 없었습니다. 밥을 굶는 날이 예사였습니다. 필름값이 없는 날에는 카메라 2대 중 1대를 전당포에 맡겼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대를 들고 오름으로 나갔습니다. 외지인에 대한 경계가 심하던 시절이라 간첩으로 오해받아 경찰서에 불려가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다음 날 또 오름으로 나갔습니다. 비가 와도 바람이 불어도 배가 고파도 매일 같은 오름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같은 오름인데 매일 달랐습니다. 아침 햇살이 내려앉은 오름, 안개가 낮게 깔린 오름, 노을이 물든 오름, 눈 덮인 오름. 같은 자리에서 찍었는데 단 한 장도 같은 사진이 없었습니다. 오름은 매일 다른 옷을 입고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루게릭병 진단이 내려졌습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셔터를 누르는 것조차 힘들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서귀포 삼달리의 낡은 배교를 직접 고쳐 갤러리를 만들었습니다. 그 갤러리 이름이 두모아, 제주말로 한라산을 뜻합니다. 그는 그 갤러리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자신이 평생 사랑했던 오름 사진들에 둘러싸여서 사진작가 김영갑의 이야기입니다. 필름 값도 없고 밥도 굶고 몸도 아팠지만 그 하루하루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제주의 오름을 세상에 처음으로 알린 사진작가가 되었습니다. 지난 편에서 변화 이야기를 했습니다. 변화는 외부에서 오지 않는다고, 내면에서 시작된다고. 오늘 여기에 한 가지를 더 붙이고 싶습니다. 변화는 내면에서 시작되지만 그 변화를 완성하는 것은 하루하루라고. 어느 날 갑자기 달라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건강해지는 사람도, 실력이 느는 사람도, 관계가 좋아지는 사람도 없습니다. 다 하루하루가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이 하루를 가볍게 여깁니다. 오늘 하루쯤은 괜찮겠지. 내일부터 하면 되지. 그 내일부터가 모이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것도 쌓이지 않습니다. 반대로 오늘 하루를 딱 오늘만 포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열흘이고 한 달이 되고 1년이 됩니다. 김영갑이 매일 오름 앞에 섰던 것처럼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배가 고파도, 몸이 아파도 하루하루를 포기하지 않을 때 아무도 막을 수 없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미켈란젤로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대리석 안에 이미 형상이 있다. 나는 다만 불필요한 것을 걷어낼 뿐이다. 나라는 사람 안에도 이미 내가 되어야 할 형상이 있습니다. 그 형상은 저절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매일 조금씩 오늘 하루가 그것을 드러냅니다. 나라는 사람은 미완성입니다. 아마 평생 미완성으로 남을 것입니다. 그런데 미완성이라는 건 아직 더 아름다워질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작품이 되느냐는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내느냐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반이 영하 40도 수용소에서 오늘 하루 탈 없이 보냈다고 안도했던 것처럼, 스칼렛이 모든 것을 잃은 날 붉은 흙을 움켜쥐며 내일을 기다렸던 것처럼, 김영갑이 전당포에 카메라를 맡기면서도 오름으로 나갔던 것처럼 오늘 이 하루가 나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프닝에서 드린 약속 기억하시죠? 왜 감사하다고 했냐고요? 여러분이 오늘 하루 중에 15분이 넘는 시간을 이 이야기에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루가 얼마나 소중한 건지 이야기하면서 여러분의 소중한 하루 일부가 오늘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것이 저는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잘 살아내셨습니다. 호두스 위드인과 함께 내 안을 걸어가십시오. 내 안을 걸을 때 길이 보입니다.